자, 여러분들 화면 지금 스마트폰 화면 보이죠? 누워있는 상태로 지금 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에서 저는 요 키네마스터 여기다가 홀더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엽니다.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 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 똑같이 나왔습니까? 네. 예, 다 같이 켜보시면 화면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하고 이제 진행할게요. 자, 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요 키네마스터가 이 회사 로고입니다. 로고. 요건 뭐 다 아무런 기능도 없고요. 그냥 키네마스터 기본 로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기능에 대한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자주 하는 질문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객들의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함께 해놨으니까 많이 배울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요즘은 키네마스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소식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설정인데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 키네마스터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요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요걸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잠깐 들어가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는 이제 프리미엄 사용자라고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돈을 주고 쓴다는 뜻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제가 돈을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쓰기 때문에 한 달에 4만 얼마였는데 그냥 자동으로 위치시켜서 제가 지금 얼마 나간지 모르겠어요. 한 4, 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건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4만 원이 아니라 4천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천 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 지 몇 년 돼가지고 벌써 아주 계산을 제가 잡은 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내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만들었던 것들이나 한 번 정도 열었던 것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진행한 것들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거 항상 보면 제일 여기 왼쪽에 있는 지점 제일 끝에 쭉 끝까지 가면 여기 계속 도냐? 여기 됐죠.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요것도 앞으로 환경 설정에서 어떻게 설정하는 게 따라서 마지막 수정 게 뜨게 할 수도 있고 처음 만든 지점 순서대로 뜰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이름으로 뜨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내가 지금 세팅 안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기능 이상 없나고 이제 지하철에 오면서 한번 해봤던 것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떠 있고요. 다음에 이 지금 많이 쌓이게 되면 모두 보기를 누르게 되면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로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만들었던 그런 영상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영상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요 몇 가지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것들 그런 걸 이렇게 몇 개 받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X로 끄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젝트 가게 되면 조금 전에 여기 인스타그래머라든가 뭐 이런 우주에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운받은 건데 여기서 다운받은 거죠.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지금 전체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레트로 그러면 레트로에 해당되는 영상들만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고 심플하면 단순하고 심플한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뮤직비디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인트로로 사용할 것들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비트로 사용할 것들 이렇게 해서 각각 다 그 종류별로 브이로그 사용할 것들 그래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요거 그냥 다운받아서 실제로 이거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작동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때 이제 여기다가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되돌아가기는 요겁니다. 요거 되돌아가기고요. 그냥 끄고 싶으면 요거 그죠? 이렇게 하면 꺼져. 엑셀 누르면 안 꺼지나? 이렇게 꺼지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영상을 편집할 때는 요 새로운 만들기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다음 화면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에셋 스토어라 그래서 에셋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프리미엄 사용자에게는 많은 걸 제공하고 일반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제공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이름들 대부분 다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무료로 해도. 다만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저처럼 프리미엄 사용자는 영상 자체만 저장이 되는데, 일반 돈을 내지 않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영상을 저장하게 되면 요 마커가 요쪽 오른쪽에 이렇게 딱 뜨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영화든지 밖에 내보내면 키네마스터에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저처럼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되면 이게 뜨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쭉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팔로우에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쭉 가게 되면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추천하는 그런 앱이 있는데, 뭐 이거 굳이 안 까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까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요거랑 요 새로 만들기랑 요주를 주로 가지고 작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새로 만들기를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일단 요거 원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 자,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영상이 무엇이 어디 사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용해서 올리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 6대16 요거 선택하겠죠. 인스타그램 작업하게 되면 만약에 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 인터넷 같은 데서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러면 주로 이제 1대1이나 4대3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제 3대4와 4대3은 서로 이제 요 가로비와 세로비가 크긴 같은데 그걸 서로 바꿔놓은 거죠. 이걸 이렇게 세워놨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6대9랑 9대16도 마찬가지 같은 건데 이거 서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가로와 세로를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세로, 이건 가로 이렇게 됐고, 요거랑 요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진 비율로 사용하기 쉽다 할 때는 4대5가 돼요. 4대5. 그 2.35대1은 요즘 요것도 홈페이지 이제 뭐 메인 화면 같은 데 넣고 싶을 때 작업하게 돼, 영상 작업할 때는 이제 요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필요에 따르면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우린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 기본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16대5로 갈게요. 또 선택하고. 자, 여기서 그냥 이거를 이제 취소하게 되면 X 누르면 되고요. 다음으로 진행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다음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이제 바로 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어갔습니까? 자기 컴퓨터 속을 그냥 이렇게 송두리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 컴퓨터 속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줘도 되게 지금 부끄러운데, 그래서 웬만하면 보자 좀 이상한 거 없네요. 그죠? 여기 이건 우리 엄마 젊을 때, 지금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사진 이제 스캔 받았던 게 여기 딱 바로 뜨네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들 결혼하는 장면이 지금 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요즘 이제 그 차를 새로 사면서 그랜저 이제 자료 찾아보면서 다운받았던 게 여기 떠네요. 지금 사실 오늘 차가 이따가 1시 반 정도에 가지고 학교로 온다고 그래서 좀 들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어쨌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기본적으로 요거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살짝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미지 색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그죠? 기본 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이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이런 그 이미지들이 제공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뭐냐면, 영상 시작할 때 타이틀에 쓰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짝 검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터치하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갔죠. 바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밑에가 이제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걸 빼고 싶으면 요거 선택하면 여기 선택이 돼요. 그다음에 요거 지우개로, 여기 휴지통을 딱 넣어버리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됐죠, 요런 상태. 이게 이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다시 나가서 아까 모습에서 계속 또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지금 그런 프로그램 속인데,
자, 여기가 이제 이미지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이 들었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는 제가 여기서 제공하는 여기가 이제 매점인데 매점에 가서 다운받은 것들이 여기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이건 다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건 다 사용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뭐. 이게 아마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영상인가? 간단하지만 그죠? 이런 거죠. 물방울에 맺혀서 몽글몽글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걸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꼭 계속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일단은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니까 다음에는 이제 절기찾기가 있는데 이 절기찾기는 내가 찜한 것들만 여기 넣어놓고 쓰는 건데 요거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앞으로 과거 지난 4버전에서는 이 즐겨찾기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에 5로 업그레이드 되면 추가된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아침에 오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편집할 때 일단 먼저 즐겨찾기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걸 편집하면 되게 편해요. 여기에 막 엄청난 사진들이 지금 올라가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밴드에서 다운받은 거 따로, 인스타그램 다운받은 거 따로, 막 크롬에서 다운받은 게 다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프리즘에서 지금 촬영하고 다운받은 것들, 스마트 카메라에서 한 것들, 뭐 비디오 캡처해서 된 것들, 뭐 다 따로, 페이스북 따로, 뭐 다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정신 하나도 없어. 이거를 편집하면 정신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절개찾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원하는 이미지를 절개찾기로 넣어놓고, 거기서 언제 갖다가 편집하면 되게 편하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에서 클라우드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속에다 넣어놓은 것들을 여기다 계정을 여러분들 추가하면 그쪽에 클라우딩 디스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 캡처는 이제 앞으로 프레임 작업하다가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캡처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홀더가 이미지, 그다음에 이 동영상, 그다음에 절개찾기, 클라우드 캡처 5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절개찾기에다가 넣는 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이미지를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다운받은 것들 중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홀더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한번 살짝 이렇게 탁 찍으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 상태로 모두 들어가요. 그 차이 아시겠죠? 잘 들었어요?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이걸 끄고 보여드릴게. 홀더 속에 들어가 이미지를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참 한 1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앞으로 내 편집에 쓰겠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 별을 누르면 절개찾기로 여기 들어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넘기면서 다음 이미지 이렇게 봐가면서 내가 편집에 사용할 것들 요거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별표 체킹하고요. 절개찾기를 넣는 거죠. 요거 이용해야 되겠다 별표찾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작업에 편집에 사용할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별개찾기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쭉쭉.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의 홀더에 들어가서 몇 가지 이렇게 찾고 일일찾기로 보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제하려면 한 번 누르면 그냥 그쪽에서 해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요걸 닫고 요것도 되돌아가서 절개찾기 가볼게요. 어디 들어와 있는가. 쭉 볼게요. 밑으로 가볼까요?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절개찾기로 그죠? 별표를 눌렀으면 그때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편집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갖다가 쓰면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들었던 거 다시 휴지통에 버릴게요. 그죠? 버리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사람 없죠?
여러분들 대답들을 안 해서 내가 답답해 미치겠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다 이해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기본적인 편집을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이 미디어로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그리로 들어가는 게 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요게 지금 메뉴인데 메뉴. 여기 메뉴고요. 여기 메뉴 1, 메인 메뉴라고 그럴게, 메인 메뉴. 여기 좌측 메뉴. 오른쪽에 있는 우측 메뉴. 이게 메인 메뉴. 이게 이제 보조 메뉴. 이렇게 보시면 딱 이해될 거예요. 그 말이 그 표현 참 괜찮네요. 메인 메뉴, 보조 메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반 다른 프로그램 같으면 메뉴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메뉴는 위에 있고, 근데 위에는 없어요. 위에는 없고, 여기 이제 메인 메뉴고, 여기 이제 보조 메뉴 또는 팔레트처럼 팔레트로 보기엔 좀 약해요. 하여튼 그냥 보조 메뉴 그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메인 메뉴, 여기가 이제 뷰예요, 뷰. 미리 보기라고 말해도 좋겠죠. 여기서 작업창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여기 뷰. 메인 뷰. 이게 딱 좋겠네요. 메인 뷰. 여기가 이제 타임라인. 그래서 모든 편집의 진행은 여기서 이제 제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쪽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할수록 뒤쪽에 영화가 들어가는 거죠. 왼쪽이 앞쪽.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미디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아까 보셨던 그렇게 폴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즐겨찾기에 불러놓던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올 건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타이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타이틀을 넣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인물로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일단은 검은색을 아까 갖고 왔는데, 이번 요걸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거를 클릭하면, 원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케이. 그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끄면 되고, 여러분 들어올 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할 게 뭐냐면 이 이미지의 배치 이렇게 눈에 보는 뷰어의 배치도 요걸로 바꿔. 요걸 클릭하면 밑에 있는 거 위에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거의 순서가 안 바뀌어 있는데 바뀌네. 이제 천천히 바뀐 거네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네? 바뀌죠? 그래서 위아래 배치들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지들. 그다음에 요걸 누르게 되면 요거 보세요. 요건 지금 보면 요게 이미지고 요게 영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기는 지금 영상도 보이고 이미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이 상태인데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 이미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만.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영상 그러면 영상만, 이미지는 필요 없어. 영상만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할 때 되게 편해요. 그죠? 여기 클라우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작동해 볼게. 죄송해요. 클라우드는 난 등록 안 했네. 즐겨찾기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 즐겨찾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영상만, 그러니까 4개 영상만 보이시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영상은 안 보이고, 이미지만 보이고. 이미지 영상 다 보겠다 그러면 이거 하면. 다 보여요. 여기 보면, 요게 영상, 여기 영상표가 있죠? 요게 이미지.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 요 영상, 이미지. 영상, 그죠? 이미지. 딱 구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과 이게 딱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요 표시 보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에서는 이미지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뭐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항상 요게 매점이에요. 집처럼 생겼죠? 여기 매점에 들어가서 다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들어온 게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X 오케이. 이제 화면을 잡고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 아무 차이도 안 났지만 같은 색이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 여기다 이제 제목을 일단 먼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어떤 이미지가 배경에 깔리게 되고 그 위에 어떤 뭐 이미지나 그림이나 이런 거 새로운 걸 넣을 때는 이쪽에 레이어로 갑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미지 쭉 배치해 까는 거는 미디어로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 위에다가 화면 위에다가 추가로 뭘 넣을 때는 이 미디어로 들어가는데 저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이 이미지나 영상에다 효과를 주는 거예요. 효과는 막 찌그러뜨린다든가 뭐 특수한 효과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여기 위에다 뭐 어떤 스티커 뭐 하트를 붙인다든가 뿅뿅뿅 날아가는 거 막 땀 흘리는 거 이런 거 표현할 때 이 스티커로 표현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목을 넣을 때는 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T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손글씨. 여러분들 직접 글자 쓰셔도 돼요. 손글씨. 근데 지금 저처럼 마우스 들고는 여기 손 쓰기 좀 그런데 여러분들 디지타이저 있죠? 뭐 타블렛이라든가 이런 거 디지타이저로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손글씨 쓰면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디지타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세팅 제가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자 여기다 글자를 한번 이제 제목을 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네요. 여기다 이제 깜빡깜빡한 거 뭐죠? 글씨를 쓰라는 거예요. 이러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글씨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죠? 저는 지금 여기다가 PC로 연결했기 때문에 PC 여러분들 저는 그 키보드로 쓸게요. 이렇게 썼어요. 위에 그 화면 보이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건 PC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네. 다시. 그냥 연습 중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를 클릭하면 아이고 또 늦어 버렸어.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타이핑을 다다다다 쳐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 그죠 이렇게 글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연습 중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다 들어왔나요? 여러분들 연습 중으로 한번 예. 그래서 딱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요걸 가지고 제어하는 요건 뭘까요? 요거는 글자의 각도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회전 기능이고요. 요거는 크기 변화예요. 축소 확대. 여기 요 이제 축소 확대 이제 크기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제가 선택 찍어서 이렇게 끌고 나가면 왜 안 먹나? 아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유롭게 크기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지금 제가 이게 학교 인터넷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이랑 PC랑 연결했는데 학교 이 네트워크 상태가 너무 느려서 되게 천천히 한참 있다 작동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집에서 5G 사용할 때는 굉장히 빨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학교 인터넷 환경이 너무 느려서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손가락으로 자 제가 PC에서 할 때는 이게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마우스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는 거는 제가 손가락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크기 변화 주시면 돼요. 됐죠? 원하는 만큼. 자, 그럼 위치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 박스 안에 아무데나 찍어서 이동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어디든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회전하려면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중심에다 딱 갖다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손으로 이렇게 맞추려면 정확하게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놓고,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자, 화면 수평 가운데 맞추기, 다음에 수직 가운데 맞추기, 이거 한 번씩 시키면 정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수평 가운데로 왔죠? 하면은, 수직 가운데. 이렇게 정 가운데로 왔죠,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연습 중이라는 것이 하나 넣었어요. 굉장히 크게 지금 넣었는데 일단 그대로 넣어주고요. 너무 큰가? 조금만 줄여줄 거예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냥 이대로 오케이 해도 되지만 효과를 좀 한번 주고 싶다. 항상 어떤 글자라든가 들어갈 때 어떤 효과가 필요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효과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세부의 팔레트들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 팔레트들인데 요건 뭘까요?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인데 인 애니메이션은 이 글자가 처음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들어올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글자가 사라질 때 어떤 방식으로 사라질 거냐 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면 되고 밑으로 쭉 한번 올라가면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작업도 해볼게요. 알파 값이 있는데 알파 값은 투명도나 불투명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조정하면 이게 지금 점점 흐리게 사라지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스트 효과가 줄 수 있죠. 요거는 회전인데 회전이나 미러링은 뭐죠? 완전히 뒤집게.
미러닝은 뒤집기고 회전은 각도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서 회전은 거의 90도나 이렇게 90도씩 이렇게 좌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합 기능은 요거는 나중에 좀 가르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오버레이 기능, 뭐 곱하기 기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되돌아갈 땐 여기를 누르면 되돌아가요. 여기 이렇게 되돌아가. 이렇게 되돌아갔죠? 그래서 자 이제 글자에다가 여기 텍스트 옵션을 한번 줘볼 거예요. 텍스트 옵션 어떤 게 있을까 볼까요? 자 왼쪽 맞춤 이 한 줄일 때는 차이가 없는데 두 줄, 세 줄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이렇게 기준점을 좀 바꿔주는 거고요. 일단 가운데 맞춤으로 놔둘게요. 만약에 뭐 이제 언더라인 그러면 여기 언더라인이 이렇게 줄이 꺼지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중심점 여기 모든 글자에는 중심점인데 보통 중심점은 한 밑에서 한 10% 지점 요즘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효하면은 모든 기준점을 여기다 글자 기준점을 위로 맞춰주는 거고 이거는 가운데 맞춰주는 거고 지금 이 가운데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밑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그래서 많은 글자를 배치할 때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적은 글자에는 뭐 큰 지장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대로 오케이 하게 되면 요거 누르면 오케이 되고 요거 하면 뒤로 돌아가는데 지금 계속 작업할 거니까 요게 나요. 요 뒤로 돌아가기. 그죠? 바로 뒤로 돌아갔죠? 다음에 쭉 올라가 볼게요. 자, 글자의 윤곽선은 여기 윤곽선이에요. 윤곽선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은혜이번을 체킹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윤곽선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이 선의 두께는 이걸로 조정하고요. 그죠? 그럼 굉장히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가 일단 좀 두껍게 놔볼까요? 너무 두꺼우면 또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자, 이 외곽선도 검은색이 너무 좀 강하다 그러면 여기 컬러거든요. 클릭해서 컬러를 자 바꾸는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컬러 여러분 다루는 법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과 학생들은 이걸 잘 다루는데 또 이제 지금 이 과목에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갈게요. 요게 이제 그 스와치 컬러라고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스와치 컬러라고 말하는 기능이 요겁니다. 그래서 샘플 컬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그냥 원하는 거 그대로 원터치 이렇게 클릭하면 이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체킹하면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림자로 적용되는 거죠. 모든 컬러 다루는 법이 지금 여기 동일하게 지금 설명하니까 이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색들이 있죠, 그죠? 이걸 원터치 방식으로 이 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뀌죠? 여기다 요 색에 대한 색 값은 여기 다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필요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타이핑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요거 체킹하면 이게 그대로 지금 그림자 아까 라인으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 여기 요걸로 와볼게요. 자, 요거가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많은 색을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요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깥에 있는 라인을 색상 라인이라고 색상.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말하는 색이죠. 색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죠. 초록색, 하늘색, 그죠? 곤색, 보라색, 그죠? 빨간색, 이렇게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색을 먼저 항상 색을 먼저 지정해 주죠. 색을 먼저 지정해 주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데, 요게 톤인데, 톤은 어떤 거 기준이 뭐냐면요. 왼쪽 산에서, 이 왼쪽 언덕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흰색이고요. 내려갈수록 검은색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때리면 채도를 낮게 하는 건데 채도는 낮대 무채색에서 흰색 무채색이냐 검은색 무채색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값을 그죠? 이 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자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100% 이거는 오리지널 원색이에요. 원색이고요. 점점 이렇게 갈수록 채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보이죠. 떨어지는데 밝게 떨어지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떨어지는 거고요. 어둡게 떨어지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게 채도가 낮아진다는 건데, 채도가 낮은 거랑 흰 거랑 검은 거랑 어때요? 다 채도 낮은 거예요. 낮은 건데, 이제, 그래서 다만, 밝게 채도가 떨어뜨릴 거냐, 어둡게 채도를 떨어뜨릴 거냐, 이렇게 차이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톤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톤. 이거를 뭐라 그럴까, 그냥 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톤. 이렇게 해서, 색상과 굳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채도의 변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명도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색의 3속성 그러면 채도, 명도, 색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그 3속성을 갖고 이제 색을 제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먼저 원하는 색깔을 정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쪽으로 채도를 좀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점점 어두워지는데 푸른색이 끼어있는 어둠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이 색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색상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조금 더 떨어뜨릴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림자 내가 색을 주겠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색이 바뀌고, 여기다 이제 라인이 이 색으로 좀 들어간 거죠. 그죠? 자, 다음에 한 번만 더 이제 요거 마지막 설명. 요거 뭐 그냥 요 세 개 적용할 때 투명도 그냥 간단히 해보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쪽에 RGB 컬러가 컴퓨터 컬러 같은 게 이제 RGB 컬러에 빛으로 만드는 컬러가 RGB 컬러고, 반대쪽에 이게 CMY예요. CMY고, RGB와 CMY는 서로 반대 관계에 돼 있다. 그래서 세 개 보색 관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 R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R이 선명한 R색이 되고요. 왼쪽 가게 되면 반대쪽 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다음에 이거는 그린. 그죠? 그린이 올라가니까 요 색과 요 색이 합쳐진 두 가지 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블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골고루 섞으면 흰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RGB 세 개를 공평하게 똑같은 100% 섞으면 흰색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RGB를 완전히 색을 다 없어지면 이제 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어지니까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검은색. 볼까요? 됐죠? 검은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연극 같은데 연극 보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 조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RGB 세 가지 색 그 필터 값을 가지고 조명에다가 이제 이렇게 필터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비춰서 색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평소에 밝은 어떤 무대를 만들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100%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르게 이렇게 섞어주면 무대가 이렇게 투명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냥 대낮같이 밝은 이런 그 무대가 되고요. 자, 붉은색 무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붉은색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명을 할 때 붉은색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약간 이제 두 가지 섞어서 보여주겠다면 레드랑 블루랑 섞어 주겠다. 두 가지 섞으면 이렇게 보라가 나오는 거죠. 아, 레드는 필요 없다. 자, 그린을 올려주고 블루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사이안 색이 되는 거죠. 사이안. 이런 식으로 색을 제어하는 게 좀 요 패턴이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체킹하면 돼요. 자, 일단은 검은색으로 두고 꺼드릴게요. 그러면 그죠? 여기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추가로 또 해줄 거예요. 요거는 그냥 yes 하면 이게 되는 거고요. 요거 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갔어요. 자, 일단 그림자를 한번 줘볼 거예요. 그림자. 요거. 자, 그림자도 요거 enable 체킹하면 이제 그림자가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거리와 각도와 이 퍼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도는 뭐냐면 일단은 퍼짐을 먼저 퍼짐은 나중에 보여주고 거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림자가 너무 흐려서. 네. 그림자의 진하기가 어떤 거였지? 있었는데 없네. 여기 진하기는 없네요. 일단은 좋아요. 그죠? 일단 이 그림자 색을 바꿔주면 되죠.
여기를 100%로 올릴게요. 100%로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진하게. 그래도 뭐 별로 안 진한데요. 그래서 자, 그림자가 이 보세요. 이 거리가 눈에 보이나요? 그림자 변화를 이렇게 주면 잠깐 이게 그림자가 너무 약해서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크기를 좀 낮춰서 그 기준점 안 보이나? 퍼짐을 낮추고 거리를 좀 키우고 조금 진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이 거리가 그림자랑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배경과 글자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이 그림자가 멀어질수록 이 배경 화면과 이 물체가 멀어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그림자의 위치를 이렇게 길이를 그저 거리를 잘 조정할 필요 없고 일반 그림자는 이 정도로 가죠. 그죠? 이 정도죠. 이 정도로 갈게요. 이 정도로 가고 자, 다음에 이제 각도를 다시 한번 조정해 줄 거예요. 각도를 일반적으로 45도 각도에서 빛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세요. 이동해 보면 그죠? 바뀌죠. 그래서 이번대로 한 요 정도 조금 밑죠. 그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빛이 위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 생각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맞출게요. 맞추고 퍼짐은 그야말로 이렇게 보세요. 이 퍼짐이 높아지니까 검어지네요. 왼쪽으로 가서 이게 퍼짐이 약해서 얇아진 거구나. 이렇게 해서 퍼짐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퍼짐을 최대한 높여놓을까요? 너무 진하네, 그죠? 그래도 한번 높여보고. 다음에 크기를 갖고 또 감도를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글자를 엎어 쓰게 되는 거예요. 퍼짐을 읽고 다시 낮춰서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색을 다시 가서 색을 조금 조정해 줄게요. 투명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되돌아가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글로우 기능은 이제 여기 글씨 바깥에 빛이부터 빛이 이렇게 발하는 느낌 있죠. 광나는 느낌. 그건데 요걸 주게 되면 이제 어떤 배경이 검을 때 이럴 때는 글로우 기능 주면 글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 필요 없고요. 필요할 때 이러면 주시면 되고요. 배경색 같은 거는 아예 글자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배경 자체에다가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원타치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이렇게 은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색도 여기서 조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면의 폭도 여기서 클릭해서 맞춰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 요거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꺼주고 그죠? 다음에 들어가고 뭐나 만나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데 여기 보면 연습 중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여기 있는 글자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 이름을 내가 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면 이거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자 이거는 글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줘볼게요. 글1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확인. 그러면 보세요. 이 레이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 글1은. 그죠? 확인. 그러면 여기는 연습 중이라고 그대로 있고 여기 레이어 이름이 글1로 바뀐 거예요. 여기 정보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작업이 이제 글자가 들어갔고요. 자, 요거 한번 오케이 해볼게요. 오케이 해서 어떻게 들어갔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플레이어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던 게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좋아. 자, 그러면 이거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요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것만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여기 가보면 여기 클릭하면 세 개의 옵션이 뜨는데 안 뜨나? 이렇게죠. 여기서 이전 지점 아니면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 앞으로 갔죠. 이점 이렇게 하고 자 이제는 다시 여기다가 움직임의 애니메이션 한번 줘볼게요. 인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인애니메이션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아주 아래로 밀기 이렇게 해보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바로 눈으로 그죠? 바로 눈으로 보여 이렇게 왼쪽으로 밀기,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반시계 방향 돌리기,
드롭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툭툭툭. 확대 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쭉 드롭을 할게요. 좋아. 드롭인데 떨어지는 속도를 조정해 주자. 밑에 있어요. 밑에. 자, 이건 1초 동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가면 2초 동안 떨어져요. 되게 느리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얼마인가 이렇게 올게요. 2초, 2.5초에 2.5. 되게 느리게 떨어지죠? 2.5초. 쭉 반대로 0.5, 0.4초. 그게 안 보이는 수준이 0.4초니까, 그죠? 다시 1초. (1초로) 맞췄어요? 자, 좋아. 떨어지는 거 이거 하겠어.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할까? 요걸 하면 돼. 요거 눌러서. 자, 이번에 아웃 애니메이션. 좋아. 끝날 때는 좋았어. 끝날 때는 그냥 페이드로 사라지게 하자. 페이드. 그냥 사라지게 하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애니메이션은 안 넣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런 이 움직임을 위해서 살짝 중간에 애니메이션 난 줘볼게요. 중간에 애니메이션.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전멸. 깜빡. 그죠? 펄스. 쭉 갔어요. 좋아. 분수대. 글자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좋았어. 댄싱. 이렇게 막 춤추듯이 일렁일렁 거리죠. 돌리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 영화 만들 때 이거 막 함부로 막 쓰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이트클럽의 모습 막 이런 거 춤추는 사람들 장르 있을 때 이런 것도 뭐 괜찮죠. 이런 글자 같은 건 또 뭐 술에 취했다라든가 약에 취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좋아. 일단은 뭐 이 펄스로 한번 해볼게요. 진동. 좋아. 진동으로 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효과를 볼게요. 처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쭉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아예 그냥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부터 시작돼갖고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 있죠? 요걸 되돌아가기. 그냥 이렇게 끌고 되돌아가도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고 되돌아가도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짧으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길 때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서 이전집으로 가든지 맨 앞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고, 자, 이제 다시 요거 글자를 지우도록 할게. 지우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기능은 없앨게. 애니메이션 없애고요. 요거를 쭉 없음 하면 애니메이션 기능 사라졌어요. 그죠? 자, 오케이. 그러면 나올 때만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서 있다가 사라질 때만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작업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계속 해보세요. 들어가고. 이 색이 이 배경색을 한번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클릭해주면 선택이 되고요. 이 선택을 풀고 싶으면 이 배경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풀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그 선택이 이루어지고, 선택 풀고, 그죠? 아주 간단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클릭하면 또 여기 선택 풀어지고, 보세요. 요거 선택했을 때랑 여기 선택했을 때랑 요쪽에 여기 뜨는 거 메뉴를 보세요. 다르죠? 다시 선택. 다르죠, 그죠? 각각의 이 소스가 뭐냐에 따라서 이쪽의 메뉴가 다르게 뜨는 거예요. 일단 이미지 여기를 클릭했더니 뭐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요거는 트리밍이라고 그래요. 트리밍. 그래서 요 길이에 대해서 중간에 잘라주고 하는 이미지. 요즘 이미지가 여기 몇 초인지 정확하게 지금은 이렇게는 알 수 없는데, 이거를 끝으로 가보면 요 길이가 여기 그죠? 4초 486에 4.486 숫자가 나오죠, 여기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초하고 486 정도 되는 길인데, 일단 처음으로 갖다 놓고, 아니면 끝으로 갖다 놓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그죠?
여러분들 요 타임라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우스로 한 게 아니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선택됐다가 배경 누르면 선택 풀리고. 그죠? 손가락으로 터치했다가 배경 누르면 풀리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방식.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4초 있단 말이에요. 4초? 4초인데 4초 이 길이는 바뀌지 않지만 이 부분이 너무 좁다. 좀 넓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보이나요? 제만 손가락 딱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늘리거나 쭉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죠? 자, 이렇게 넓혀졌다고 해서 이 길이가 길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각성을 확대시킨 거지. 정밀하게 작업할 때, 정밀하게. 이걸 끝에까지 가보면 똑같아요, 길이는. 4초, 498, 495 똑같죠? 여긴요. 똑같죠. 다만, 축소할 때는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좁히면, 그죠? 계속 좁아졌어요. 이만큼 좁아졌어요. 벌리면 계속 벌어져. 여러분들 정교하게 작업할 때는, 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서 작업하면 돼요. 뭐, 아시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시작할게요. 끝으로 왔어요.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미디어로 가서, 자, 이미지 추가할 때도 일단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즐겨찾기 아까 이미지 갖다 놓은 거 모아놨으니까, 이거 하나 갖고 오고요. 자, 다음에 쭉 와서, 좋아요. 요거는 이미지죠? 이미지. 요건 영상이에요. 그죠? 영상. 이것도 이제 뭐 이런 막 복잡하면 요걸 선택하라 그랬죠. 아까 제가. 이렇게 이미지만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미지만 보여야 해.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미지 중에서도 좋아요. 여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아저씨.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이동해서 처음으로 와서 어떤 영상인지 보려면 요거 이제 오케이. 그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일단 1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끝으로 와서 자, 이거를 이제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요거 플레이. 이렇게 타이틀 나왔고, 이미지니까 똑같은 이미지 그대로 반복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더라. 자, 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그죠? 이렇게 한 번만 원타치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휴지통 있죠. 여기다 누르면 사라져. 새로운 걸로 넣고 싶다 그러면 갖다 놓고 새로운 걸 불러오면 되죠. 자, 이번에는 쭉 이미지로만 보도록 할게. 헷갈리는데. 자, 요걸로 넣을게요. 요거. 오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오케이. 이것도 확인. 근데 보세요. 여기가 이미지가 길게 되니까 이쪽이 이만큼 잘려서 들어오잖아요. 이거 딱 맞도록 확대해서 들어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옵션으로 가면, 이쪽에 편집을 가보세요. 화면 채우기를 클릭하기 하고 한번 들어와 볼게요. 화면 채우기. 이걸 주고, 오케이. 자, 이제 여기다 불러 들어옵니다. 이 뒤에다 똑같은 이미지 한번 더 불러와 볼게요. 요거. 오케이. 볼게요. 화면 채워 들어왔죠? 이제 여기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만큼 비어 들어왔고, 여기는 확대가 돼서 들어왔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임의로 이렇게 잘려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요건 누르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죠? 요걸, 오래 누르고 있으면, 요거 이전 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전 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바로 옮길 수가 있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해도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다 사진을 이렇게 한 두 개를 넣어볼 거예요. 두 개, 아시겠죠? 여기다가, 안에다가, PIP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픽처 인 픽처 그래서 안에다 넣는 건데, 자, 여기 픽처 인 픽처 할 때는 레이어로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 레이어. 그쵸? 이미지를 불러 들어올게요. 이미지. 자, 여기서 즐겨찾기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 넣고, 자, 어떤 이미지를 불러 들어올까? 자, 요거 하나 들어올게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이미지로 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싶다. 여기 레이어 위에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를 누르고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요. 그죠? 그러나 이건 이제 일단 이렇게 하면 다시 원위치 되죠. 되돌아가서 일단 오케이. 좋아. 이거를 굳이 다시 보세요. 이게 풀려 있잖아요. 여기를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여기를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다시 돼요.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크기 다시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작다 그죠? 이 정도로 할게. 그래서 자, 요거를 요렇게 갖다가 하나 배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하나 놓고 이따가 이쪽에다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그냥 들어왔는데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아까 글자 효과 줬듯이 그림자만 한번 줘볼 거예요. 그림자만. 그림자. 이건 그림자가 어디 갔나? 이미지에 그림자가 없어졌네. 필트,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림자 어딘지 못 찾겠네. 조정이 못다. 조정. 일단 그림자를 넣지 말아야 되겠다. 미안해요. 그림자 넣지 말고요.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넣을게요. 일단 여기 날라 들어오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좋아요. 날라 인 애니메이션에서 쭉 해서 요거는 위에서 툭 떨어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그죠? 아래로. 이렇게, 그죠? 아래로.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드롭 해볼까요? 드롭. 이렇게. 이게 좋네, 그죠? 이거, 오케이 했어. 이렇게 해서 효과를 주고, 드롭 시간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좌우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옮기면 빨라지고, 요리 가면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해 주고 난 다음에, 일단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 이런 효과를 완전히 이제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똑같은 효과로 여기다 다른 이미지를 넣고 싶다 이럴 때 글자도 그렇고 글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것들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이름을 하나 넣고 싶어. 그러면 그냥 넣어도 돼요. 그냥 넣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김영배 김영배를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크기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어떤 뭐 그림자라든가 외곽 라인 같은 것도 좀 효과 주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이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걸 여기다 하고 다시 다 일일이 주는 것보다 이건 지워버리고요. 잘 보세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사. 그러면 이렇게 밑에 하나 똑같은 게 복사가 되고요. 이걸 밑에 내려다 놓고 크기만 줄여주면 돼요. 그죠? 줄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하면 똑같은 효과 다 적용되면서 그죠? 다른 걸로 바꾸게 되고 여기 색 바꿀 땐 여기서 바꾸죠. 여기서 색을 이렇게 해서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또 같이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거는 이제 인디 애니메이션을 바꿔주고 싶다. 그럼 바꿔주면 돼. 또 나중에. 이거는 축소 큰 거에서 작아지는 걸로 아니면 반대로 작은 거에서 확대되는 걸로 요걸 할게. 오케이. 나중에 필요한 부분 기능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고. 자, 이 이미지도 이제 봐요. 이미지도 마찬가지. 이 이미지도 요 같은 똑같은 효과의 이미지를 여기다 하나 배치하고 싶다 했다. 이것도 복사하는 거. 복사. 똑같이 복사됐죠? 복사해놓고 난 다음에 이동. 갖다 놓고 이게 위아래로 맞추기 되게 힘들다 그러면은 그 좌우 위치만 대충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죠? 맞춰놓고 난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수직 가운데 이것도 수직 가운데 위치를 맞추면 되죠. 딱 맞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미지 하나를 다른 걸 바꿀 거거든요. 요거 선택해도 되고 여기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미지 하나 바꾸는 거죠. 어떤 걸로 바꿀까요? 짠. 두 번째 이미지는 이걸로 바꿀게요. 뭐야, 딴 걸 뭘 잘못 눌렀어. 이걸로죠. 이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와 같은 비율로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갖고 오면 되겠죠. 또 뭐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비율을 맞은 게 별로 없네. 요걸로 한 갖고 와볼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요걸로 갖고 와볼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르는 부분 또 나중에 또 가르쳐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 놓고 여기도 이제 효과를 볼까요? 어떻게 먹었는지 볼게요. 플레이. 같이 그죠? 같이 똑같이 먹잖아. 시간차 주려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간 차이를 주고 싶다. 만약 스톱. 이거가 먼저 떨어지고 다음에 이게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걸 클릭하고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앉아라. 이동. 이렇게 그죠? 다음에 요거 길이를 맞춰서 끝나는 데까지는 이만큼 길이를 이동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만큼 나왔다가 이만큼 시간을 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오케이. 떨어지고 시간을 흘렀다가 또 떨어지고 시간을 흘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잠깐 이미지 넣는 방법 중에서 좀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가 길이가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봐요. 요게 지금 4.5, 4.4999 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4. 딱 따져서 한 4.5. 이것도 볼까요? 그렇게 곱하기로 좀 간 모습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요 길이가 4.5라고 보시면 4.5. 그런데 요걸 하다 보면 이걸 이러면 조정해서 들어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는 좋다. 여기 이후부터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들어올 때는 1초씩 들어오자 이미지는. 이제 그렇게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사진 길이가 나오죠. 여기 4.5로 잡혀 있는. 그래서 4.5씩 들어오는 거거든. 1초씩으로 한번 가까워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콕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1초씩 하나 그림 하나 1초씩 들어올 거거든요. 이렇게 1초.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이제 이미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요거 하나
봐서 4분의 1,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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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들어왔어요. 좀 몇 개 더 들어갈까요? 이건, 요거. 이미지만 불러올 거예요, 지금. 1초. 1초. 여기다 1초 시키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돌아가서, 오케이 하고, 플레이 해볼게요. 이거는 4.5초간 하나 이미지가 같지만, 이제 요수 1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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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씩. 그죠? 이미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아예 더 짧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런 막 속도감 있게, 음악 막 비트 있게 더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예 0.5초씩 불러볼까? 아니, 더 짧게 해볼까요? 더 짧게. 아니, 그냥 0.1초씩. 0.1초씩. 오케이. 여기다가, 아까 들어왔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미지만 아예 보기 해놓고, 쭉 그냥 불러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스톱. 오케이.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플레이 합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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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여기서, 그죠? 0.1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비트 있는 영상 변화를 만들 때는 이렇게 속도감 바꿔주시면 되죠. 어디서 한다고요? 환경에서. 여기서 설정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사진은 이 속도의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시간을 좀 늘려서 들어오자. 이번에 2초짜리 들어오자. 그럼 이렇게 조정해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도 이제 2초씩 들어오는 거예요. 2초씩,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냐고 이미지를 불러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전혀 속도감이 달라진다. 일본 기본 세트는 4.5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미지 변화를.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쓸 때는 그만큼 이미지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4.5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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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다 0.1초씩. 그 다음에 2초씩. 그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속도감을 여러분들 불러 들어오면서 사진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영상이 아니에요. 영상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사진만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러 들어올 때 차이를 줬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막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요거 하나 아까 요거는 빼버릴게요. 요 이미지는 삭제. 요 이렇게 붙어버리죠. 뒤에가. 그죠? 여기서부터 자막 들어갈 거예요. 자막은 아까 어떻게 넣어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제목 넣었던 거랑 똑같아요. 뒤에서. 자, 여기 들어가요. 여기부터 자막이 들어가요. 이래요. 짠. 여기도 자막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막의 위치를 제가 이제 분도 잡을 거예요. 자, 여기서 왼쪽 나침으로 여기서부터 자막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쭉 자막을 올라갑니다. 텍스트 옵션으로 가서 자, 좌측 맞춤을 할 거예요. 좌측 맞춤 할 거고 뒤로 안 들어가나? 버튼이 지금 클릭이 안 되고 있죠. 자, 윤곽선을 줄까요? 말까요? 윤곽선은 좋아요. 글씨를 좀 선명하기 위해서 흰색 글씨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검은색 윤곽을 살짝 줄 거예요. 글씨가 좀 보기 흉하네요. 그죠? 뺄게요. 그러면. 빼고, 좋아. 윤곽은 빼는 대신 그림자를 주자. 그림자를, 그래서, 오케이. 이네이블 먼저 눌러줘야 되죠. 클릭해주고.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쭉 와서 그림자의 각도 이런 건 기본 각도로 그냥 두도록 할게요. 퍼짐을 조금 올려서 줄여줄게요. 그럼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퍼짐을 날카롭게 만든 거죠.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자, 이 색을 쪽 가서 조금 색을 진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자, 투명 값을 좀 올려줄게요. 한 80, 요 정도. 보시죠. 이렇게 났죠? 자, 컬 조금 더 키워줄까요? 좋아요. 이게 지금 좌측 맞추기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막이 요 모양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 형태로. 그래서,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이게 다음에도 같은 자막이 쭉 갈 거거든요. 같은 색깔, 같은 모양으로. 이럴 때 달리 하려면은 지금 뭐 그냥 그때 이렇게 쳐놓으면 되는데 너무 가까이, 너무 외모로 갔네, 그죠?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자막이 자막이 계속 이렇게 추가될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쭉 늘려놓고, 길게 늘려놓고요. 자, 이게 이만큼 자막 늘려놓은 거예요. 이만큼 쭉 늘려놓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자막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만큼 것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걸 자막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갖다 놓고, 요걸 클릭하면, 여기 있죠. 트리밍을 클릭하지.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거 분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요거랑 분리돼서 딴 놈이 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여기서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글자를 더 바꿀게요. 이번에 이것부터 이렇게. 이것부터 자막이 들어가요. 여기도 2로. 그럼 여기는 글씨가 바뀌었죠. 이것부터 자막이 들어가요. 다음에 쭉. 자, 여기서부터 또 잘라서 여기도 이제 새로운 자막을, 여기다 새로운 자막을 넣을 거예요. 그럼 상태, 트리밍, 분할. 여기는, 분할이 됐죠. 그래서, 자, 요거. 이거는, 처음부터 다 싹 지울까요? 딱. 이렇게 정말 쉽네요. 자막 넣기. 이렇게 세 번째 자막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자막이 들어가요. 1 쭉 갔다가 여기서 다음부터는 이것부터 자막이 들어가요. 2. 자, 정말 쉽네요. 자막 넣기. 이런 식으로 색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만든 어떤 이 효과들 그대로 유지되고 위치 유지되고 크기 유지되면서 말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은 자막을 빼고 싶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막을 여기서 바로바로 자막 바뀌지. 여기 이만큼은 자막 없이.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갑자기 휙휙 가갖고 이만큼은 그냥 자막 없는 거예요. 자막.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막 들어가는 거 볼까요? 이 자막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 자막이 없구나 하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좀 여기까지 갔다가 이만큼 자막이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자막 또 들어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막 넣는 것도 쉽죠? 아주 쉽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길이 다른 거였고요. 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했는데, 여기 지금 4.5초잖아요. 그죠? 이걸 좀 시각적으로 그냥 뭐 딱 몇 초가 아니라 줄여주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점이 4개가 보이죠. 양쪽에. 거기를 찍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죠? 요 시간대가 줄어들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늘리면 이 시간대가 늘어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마찬가지 똑같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컨택 마음대로 뚫어서 걸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사진은 요만큼만 왔다가 여기서 사라지고 새로운 사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쭉 나와서 사라지고 바로 다음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대에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도 자막이 너무 타이틀이 너무 길다, 지루하다. 그럼 이렇게 줄여주면 돼. 이렇게 줄여도 되지만 이게 줄이기 좀 뭐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 되돌리기 해놓고, 아예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아이고,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나. 자, 요만큼만 하고 이 뒷부분을 없애버립시다. 그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잘라도 돼, 트리밍해서. 트리밍해서, 그죠? 트리밍. 아예 그냥 이걸로 분할만 시켜버릴게요, 분할. 그리고 요 그대로 선택해서 그 위치 그대로 놓고, 분할. 그죠? 분할. 요거 놓고, 분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씩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뭐랄까, 개인이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쪼개도 딱 생각하는 위치를 쪼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길이가 훨씬 짧아졌고요. 그죠? 여기 이제 이미지 하나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자막 들어가는데, 이 자막이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자막이 계속 이만큼 맞죠. 이 자막과 이 자막이 지금 겹치는 거예요. 겹쳐서 글씨들이 아마 겹쳐 있을 거예요. 볼까요? 겹쳤죠, 이렇게. 그럴 때는, 그죠? 이 자막이 잘못 들어갔다는 게 이렇게 줄어들든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럴 때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두 줄이 만들어질 때, 그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너무 많이 내렸다. 이렇게 한 줄이 쭉 가다가 새로운 줄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 그죠? 이 자막에도 여러분들 다 애니메이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막 들어올 때 자막에도 애니메이션, 인애니메이션 줘볼게요. 인애니메이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 왼쪽으로 밀기 하면 되죠. 왼쪽으로 밀기. 밀기는 좀 그러네, 그죠? 밀기는 그렇고. 여기 지금 되게 PC가 느려졌어요, 저렇게. 이렇게 반대로 먹었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닦아내기. 이렇게 하고, 자, 밑에 것도 닦아내기. 한번 줘볼게요. 인애니메이션. 어디 갔나? 되게 느려져갖고 한참 해야지 나오네.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겹쳤을 때는 이제 이런 경우에 겹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